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 탈퇴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완전히 사기 협약이고 미국만 지키게 미국만 이렇게 기후 변화 어젠다를 지키게 아주 굉장히 그렇게 사악한 그런 어젠다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였고요. 이 트럼프한테 제가 최고 점수를 첫 번째 임기 때 최고 점수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파리 기후 협약 탈퇴였습니다. 미치광이 어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미국만 다 지키고 중국하고 인도 이런 데는 다 예외 조항 둬서 안 지켜도 되고 미국만 그냥 바보 되는 화석 연료가 넘쳐나는데 화석 연료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민주당 급진 좌파 진영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파리기후 협약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보수니까 트럼프는. 두 번째 탈퇴고요. 파리기후 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인데 기후 변화 어젠다는 가짜고 사기이고 사람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된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돈 받고 계속 이 어젠다를 푸시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기후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계속 또 연구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뭐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화석 연료가 계속 탄압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바로 이런 어젠다 때문이에요. 파리 기후 협약. 잘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190개 이상 국가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대다수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조항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기후 변화 어젠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어젠다인데 트럼프가 또 이제 첫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행정명령 통해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딱 두 개의 성별만 있다. 남자와 여자. 맞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은 논란이 되는 그런 발언인가 봐요. 어처구니 그거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무슨 논란입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성별은 남자 여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트럼프 이기 보면은 너무 잘해요. 만점이고 뭐 100% 200% 만점 주고 싶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트럼프가 역대 최고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거론될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화끈했어요. 첫날부터 아주 그냥 만점. 시원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딱 기분 좋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솔직히 답답했는데 첫 번째 임기 때는. 근데 잠시 4년간 쉬고 돌아온 것. 뭐 쉬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또 탄압받았죠. 교도소 갈 뻔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컴백해 가지고 돌아오면서 더 강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그로버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4년 대통령 하다가 빠져나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못했어요. 컴백했을 때. 하지만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할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번에도. 딱 그 장면 보고 속 시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희소식인데 매일마다 희소식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에 굿뉴스 연달아 나오는데 한국 빼고 자 트럼프 대통령 딥스테이트 응징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존 볼턴이 아주 싸가지 없는 정말 건방진 인물인데 이 사람 대통령도 아니면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은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죠. 그 국가안보 부장관으로 National Security Advisor로 임명했던 존 볼턴. 예, 볼턴은 트럼프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 대통령직에 부적합하고 무능하다. 개인적 정치 이익을 위해 미 외교 정책을 남용한 인물이다. 이렇게 거짓말 만들어 놓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존 볼턴은 참고로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전쟁 기회를 놓고 노한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딥스테이트 맞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수시간 만에 볼턴의 기밀 그리고 보안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볼턴에 대한 경호 인력 서비스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볼턴이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해임된 게 이제 2019년 9월이었는데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란 핵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던 볼턴 목숨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도 이 볼턴에 대한 경호 서비스를 연장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확 끊어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볼튼하고 전직 CIA 국장 이렇게 5명을 포함한 51명의 전 고위 정보 관리들에 대한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우리가 왜 존 볼튼 여생의 경호 인력을 붙여줘야 하느냐. 전혀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역자라고 봐요. 저는 볼튼. 매우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반역한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했으니까요. 그게 반역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51명 고위 정보 관리들은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에 대해서 그 러시아 공작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이유로 기밀 접근권을 박탈했는데 너무 잘한 일이에요. 2020년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맞붙은 대선 때 2020년 10월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개인 랩탑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러시아 정부 왜곡 정보 작전의 일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짜고 친 고스톱을 한 겁니다. 언론들도 거기에 맞췄고 빅테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바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2020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 그리고 진위로 인정이 됐어요. 지금 한국 언론 한 곳에서는 랩탑에서 나온 자료가 러시아 허위 공작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끝내 나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러시아 허위 공작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넣어야죠. 기사를 쓸 때. 예.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실드를 쳐준 겁니다. 바이든 쪽을.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아주 판을 쳐요. 보면은 한국도 보면은 이 언론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하나도 빠질 것 없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부연을 제대로 해줘야죠. 트럼프는 유세 때 정보 관리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민감한 정부 문서를 부적절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CIA 국장 직무대행 한 5명 CIA 최고위직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캐시 패텔, FBI 국장 지명자인 캐시 패텔도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이들의 기밀 사항에 대한 접근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한 거예요. 트럼프가. 자,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미 국방부 청사홀에 트럼프 1기 때 합참의장을 지냈던 마크 밀리 대장 초상화가 제거가 됐습니다. 마크 밀리도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중국 편이에요. 중국 편.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상대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미리 알려주겠다. 중국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공격할 일이 있으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마크 밀리인데 예, 국방부 청사에는 역대 합창의장 초상화가 모두 걸려 있고 밀리 초상화는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어요. 사실 마크 밀리 이렇게 사진이 빠졌어요. 빼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날려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군을 장악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예, 군을 장악하지를 못한 게 이제 뭐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장악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마크 밀리도 누가 지명했냐 하면은 트럼프가 임명했죠. 예.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첫 번째 임기 때는 참 트럼프 임사를 잘 못했죠. 예, 첫 번째 임기 때. 제가 옛날에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마크 밀리는 거의 사형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을 반역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 지인이 사형은 좀 심하다 표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2020년 대선을 전후해서 스스로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던 인물이고 2020년 대선 4일 전인 10월 30일 자신의 중국 카운터파트인 리쭈어청 중앙군사위 합동 참모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미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당시 미군 정보 보고에 따라서 중국 측을 안심시키려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중국 측에 미리 보고해 주겠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진 날릴만 해요. 잘 날렸습니다. 트럼프 이것도 잘한 거예요. 마크 밀리는 또 대선 이후 트럼프 정신 상태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그 자신의 판단을 낸시 펠로시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트럼프는 2023년 9월 마크 밀리는 반역죄를 범했고 처형돼야 한다. 뭐 저랑 같은 얘기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아, 참 마크 밀리 같은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군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이런 장면만 봐도 트럼프가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군부가 트럼프를 컨트롤한다. 뭐 트럼프가 군부 컨트롤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마크 밀리 하나만 봐도. 군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참고로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음모론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프로그램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음모 팩트는 다뤄요. 음모 팩트만. 팩트로 드러난 음모. 또 트럼프는 해안경비대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을 DEI,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국경 경비를 잘못 다뤘다면서 해임했습니다. DEI는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DEI, 뭐 affirmative action 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와츠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도 America First 가치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CIA, NSA 이런 정보기관과 국방부, 국무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파견된 150명 직원에 대해 일제히 추후 복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즉시 건물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원시원해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근데 이들이 복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월치 비서실장인 브라이언 맥코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라이언 맥코믹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고위 책임자들로 구성된 상급자들 요청이 없는 한 복귀는 없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엔돌핀이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새는 트럼프 관련 뉴스들, 한국 관련 뉴스들 보면은 뭐 좋은 뉴스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52%고 55%를 향하고 있다. 저는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참고로 윤 대통령이. 제가 좀 촉이 있어가지고 전망이 좀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여기 관리에는 이란과 북한 핵 확산, 사이버 첩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를 다루는 수십 명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들어갔고요. 또 월요일 지난 1월 20일 오후 12시 1분 이후부터 인사 검토와 평가에 기반한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최우선, 모든 정책을 미국 최우선. 그러니까 파리규 협약 날려버리고 지금 제가 볼 땐 WHO랑 뭐 이런 그 다 나올 것 같아요. 뭐 WTO W자 들어가는 데서는 다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조치가 NSC 직원들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 의제를 이행하고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헌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수 보좌관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일부 NSC 관리들은 출입증이 그러니까 NSC는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관리들은 출입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백악관 단지를 빠져나가지 못해서 시크릿 서비스 비밀경호국 직원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문을 열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아 기분 좋네요. 미국 정치만 보면 요새 미국 뉴스 보면은 매일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솔직히 기사 읽으면서 웃음 터뜨려요. 그래서 월스 보좌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NSC에서 유럽 담당 국장으로 파견 근무했던 육군 중령 알렉산드르 빈드먼하고 악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빈드먼은. 그래서 2019년 7월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간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했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죠. 그래서 트럼프 1차 탄핵 소추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럼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하고 헌터 간의 그 우크라이나 부패 스캔들 조사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 조사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적 조사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추진했던 겁니다. 탄핵 소추를. 법무부를 무기화한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법부를 무기화했어요. 한국 언론들 보면은 마치 트럼프가 또 정적들 겨눈 거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내러티브로 가더라고요. 이것도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로 그대로 이제 카피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마크 밀리 지금 그 바이든이 나가자마자 퇴임하면서 이제 퇴임 바로 직전에 1월 22일 직전에 이제 마크 밀리 그다음에 앤서니 파우치 리스 체이니 이런 애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사면을 실시했는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부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 없나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없으니까 한국 언론하고 한인 언론이 너무 뉴욕 아포 CNN만 따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제적 사면이 뭡니까? 뭔가 범죄가 있으니까 선제적 사면 아닙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손목이 부러질 때까지 행정명령을 계속 사인할 거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8년 전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폭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물에 잠기게 하기 그 작전이에요. 트럼프가 계속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터트리니까 반대 세력이 대응 전략을 짤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붙이게 하는 겁니다. 수천 개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수천 개 할 것 같습니다. 신기록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행정명령을 가장 많이 때렸던 대통령보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터뜨릴 것 같습니다. 에브리데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거기 가담했던 1,500명 사면 이건 당연한 거고 어차피 그거는 경찰들하고 FBI가 알아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위자들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이렇게 정신없이 공격해야 돼요. 예, 행정명령으로. 또 취임 후 처음 나선 국제 무대인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또 역시 딥스테이트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화상연설에서 각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또 그 Bank of America 행장 맹비난했죠. 너네들 왜 보수 고객들은 그 계좌를 폐쇄시키느냐 그런 행위들을 했죠. Bank of America가. 그럼 Bank of America가 이제 성명 내서 그런 적 없다 하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수 진영 쪽 사람들 계좌 많이 폐쇄시켰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도 일부에서는 55%까지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7개 경합주 또 20년 만에 인기 전체 투표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세 번째 대통령 도전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능하다고도 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징검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2번 까지고 징검다리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게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그 스티브 매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세 번째 도전 가능하다. 그러니까 2028년에도 대선 출마 가능하다. 지금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 번째 출마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냥 평생 대통령이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세 번째 도전 한번 이렇게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원하고 가능하다면 근데 지금 얘기가 이렇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인기를 반증하는 그런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예. 한 주 내내 이렇게 미국 정치 쪽은 굿뉴스 에브리데이 굿뉴스였습니다. 미국 쪽은 다행히 한국 쪽은 좀 지금 좀 희망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헌재가
윤통을 탄핵시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60% 까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통 탄핵 직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잡았기 때문에 보수 진영 역대 최고 슈퍼스타 전설적인 존재가 됐다고. 그것 자체로. 트럼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뭐 이제 트럼프는 국제 딥스테이트 카르텔을 상대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윤통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딥스 상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뉴스를 아직도 지금 터치 못한 게 한 10개 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50분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전할 말씀 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할 말씀 드리겠는데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진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송 시작할 때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송 시작할 때 앞부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부민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복용하는데 확실히 몸에 좋다는 것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정치 이렇게 매일마다 너무 이렇게 내내 연달아서 이렇게 좋은 뉴스,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 취임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굿뉴스 퍼레이드예요. 굿뉴스 퍼레이드인데 기분이 좋죠. 예, 기분이 좋죠. 예, 기분이 좋습니다. 트럼프 솔직히 얼굴만 봐도 지금은 시원시원해서 기분이 좋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